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책 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자책 출간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전자책은 작가들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든 번역가든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전자책을 한번 출간해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자책은 먼저 개념을 이해해야 출간을 위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전자책 제작 툴에 관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룰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자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출판사 힘을 빌지 않고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량액 구애받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표지조차도 본인이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저자나 번역가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쉽습니다. 전자책을 내고 나중에 종이책 출판을 타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전자책이 반응이 좋으면 종이책을 내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이 어느 정도 팔렸다라는 것을 제시만 해도 출판사에서는 대략 종이책을 내면 어느 정도 팔리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책의 단점도 있습니다. 전자책의 단점은 첫 번째, 대략 종이책 1000권 팔릴 때 전자책은 50권에서 100권 정도 팔린다고 보면 됩니다. 큰 출판사들의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한 종이책의 한 10분의 1 정도 팔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판매량도 적지만 책값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큰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책값이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박리 담의 개념으로 그렇게 책정했을 수도 있고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이책과 같이 내는 경우는 제법 높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세 번째는 실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닌 만큼 책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종이책만큼 인정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 요건을 부연 설명하면 출판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 종이책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책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한 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윤문, 초교, 재교, 3교 등을 꼼꼼하게 거치고 그 다음 편집 디자인 등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한번 잘못하면 고치는 것이 개성판을 내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자책은 종이책만큼 공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의 이점이죠, 그게. 종이책과 전자책을 같이 내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전자책이라도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EPUB과 PDF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입니다. EPUB은 글자가 흘러다니면서 다양한 기기에 자동적으로 글자가 조절되어서 딱 맞추어지는 형태고, PDF는 우리가 종이책을 낼 때 인쇄를 하기 위해서 글자를 고정시킨 종이책 판형을 파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얼핏 보면 PDF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책 형태에 정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전자책이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리더기로 읽는 것이 대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실제로 요새 그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까? EPUB이 훨씬 더 가용성이 좋아서 비록 종이책의 형태와는 좀 다르지만 가용성이 좋아서 종이책 출간과 함께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EPUB 한 가지만 내도 됩니다. 종이책을 내면 어차피 PDF 파일이 만들어지니 출판사에서는 두 가지 형태를 냅니다만 전자책만 내는 경우에는 PDF판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PDF판을 굳이 보지 않아도 EPUB이 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책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전자책을 낼 때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전자책이 팔리긴 팔릴까? 이 부분은 나도 적잖이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었다. 사실 교보문고 1년 100억 매출, 뭐 티스토어 한 달에 7, 8억 매출이라는 신문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다. 사실 엄청난 매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극히 적은 편이다. 그런데 전자책을 내본 결과 교보문고와 유페이퍼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했다. 책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소 다르긴 하지만 팔리긴 팔렸다. 첫 며칠간은 지속적으로, 그 다음 며칠간은 간헐적으로. 사실 액수로 보면 작지만 팔린다는 사실이, 아니 팔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짝 흥분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신간으로 살짝 노출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지는 서점이란 매장의 매대가 없이 판매가 되는 전자책은 지속적인 노출이 생명의 동력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자책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생긴다. 종이책과 달리 수명이 거의 영원함에도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자책 판매 금액은 장르에 따라 다르고 책에 따라 다른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저는 총 4권의 전자책을 냈습니다. 제가 뭐 거의 오랜 기간인데 제가 받은 권당 수입을 보니까 대략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입니다. 이 4종에는 한 권의 1종의 저서와 3종의 번역서이고 3종의 번역서 중에는 이전에 종이책으로 나온 작품이 2종이고 전자책으로만 낸 작품 1종 이렇게 4권입니다. 책값은 3,900원에서 8,000원까지 책정을 했고 초기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전에 종이책이었던 2종은 다시 종이책으로 출간이 되었고 현재는 출판사 요청으로 전자책은 삭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역료에는 감히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첫 작품은 번역 공부하는 셈치고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출판 카페에 어떤 분이 전자책을 냈는데 2달 만에 약 100권을 팔았다고 그 부분을 캡처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94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글 댓글에 많은 출판사 대표들이 대박이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어쩌면은 이 기준, 즉 2달에 100권 정도 팔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른다 치더라도 그냥 전자책으로는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한 장르는 저서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전자책은 웹소설이나 웹툰,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 등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책으로는. 번역 원고 전자책 출간은 앞에 올린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나 번역가 지망생들로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입니다. 먼저 퍼블릭 도메인적 고전 작품 중에서 비교적 분량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대략 원고지 500내에서 놓으면 종이책도 한 권 나옵니다. 이것보다 전자책은 더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작품을 일단 선정하셔서 번역을 하시고 전자책 출간을 해보면 적어도 첫 작품에 한해서는 나름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자책을 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